퀸스 포레스트 힐스라는 조용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집에 설치된 네스트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전날 밤 한 남자가 그들의 주거지 거리를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흐릿한 이미지를 보고 그게 비디오로 포착된 가장 소름 끼치고 불안한 장면 중 하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It was a horrific scene here in Queens after a woman's body was found inside of a duffel bag earlier today. Police have just identified the victim, and now investigators are asking anyone with information to call them.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묘사된 끔찍한 행위의 희생자가 된 오르솔랴 갈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욕시 퀸스 자치구에 있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거지 포레스트 힐스로 우리를 데려가요.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거리와 튜더 양식집들, 달달한 디저트 가게랑 옛날식 이탈리안 피자집들이 있는 동네예요. 포레스트 힐스는 마치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곳으로 자주 생각되죠. 대도시 문제들은 포레스트 힐스를 그냥 지나친 것 같아요. 범죄율도 낮고 거리도 안전하며 공원도 넉넉히 있거든요. 근데 2022년 봄, 이 조용한 도시의 안식처는 2022년 4월 16일 아침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뒤바뀌게 됐어요. 9211 접수원들이 퀸스의 큐가든 동네 길 한쪽에 버려진 수상해 보이는 가방에 대한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자는 큰 검은색 스포츠 가방에서 피가 새어나와 보도 위로 흐르는 것 같다고 했죠. NYPD 경찰이 대응할 시간도 지나기 전에 두 번째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더 무시무시한 발견에 관한 거였어요. 51살 글렌반 노드스트랜드는 아침 8시쯤 강아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와 제키 로빈슨 파크웨이 모퉁이, 근처 잔디와 보도 위에 널브러진 큰 휠러 가방을 봤어요. 글렌은 바쁜 길가에서 쓰레기나 버려진 물건들을 자주 봤지만 이 가방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강아지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곧 두 마리 다 목줄을 팽팽히 당기더라고요. 글렌이 가방 바로 위에 서기 전까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커다란 바우어 가방 밑에서 피가 새어나와 콘크리트 보도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글렌은 포레스트 파크에서 몇 년 동안 별별 미친 일들과 죽은 동물들도 많이 봤던 터라 가방 안에 죽은 동물 시체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다리로 살짝 옆을 찔러봤어요. 무거웠어요. 그는 몸을 숙여 가방 지퍼를 열었고 나중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방금 이 창백한 맨발 한 쌍을 봤는데 그냥 세상에 라고 생각했어요. 깜짝 놀란 글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게 혹시 마네킹이나 충돌 테스트 더미 같은 건가 싶었어요. 피부가 딱딱해 보였고 전혀 살 같지 않았거든요. 그는 가방 지퍼를 더 열어봤어요. 그러자 검은 청바지를 입은 다리가 보였고 벨트와 여성의 하반신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곧 가방 안에 머리가 먼저 들어간 채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여자의 온전한 시체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았죠. 오전 8시 2분 글렌은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본 그 끔찍한 장면은 마치 화물 열차처럼 그를 강타했어요.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시신이 너무 작아 보여서 10대 소녀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긴급 서비스팀이 현장을 둘러쌌어요. 뉴욕 경찰국은 이 길 구간에 익숙했는데 최근 몇 년간 이 한적한 장소에 여러 시체가 버려졌던 터라 그랬죠. 다른 많은 경우처럼 이번 피해자의 시체에도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증표가 없었어요. 하지만 글렌이 그걸 바꿔놓게 됐죠. 그는 메트로폴리탄 애비뉴를 건너가다 또 다른 핏자국을 발견했어요. 글렌이 경찰에게 알렸고 곧 그들은 피에 젖은 더플백이 있던 곳에서부터 포레스트 힐스의 나무가 우거진 거리를 지나 주노 스트리트에 있는 200만 주노 스트리트 7124번지 집 밖에서 NYPD 경찰들이 긴급 진입을 준비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1층과 지하실에서 피가 발견됐고 피 묻은 칼도 나왔어요. 3층에서는 열쇠 살인 럭라인이 있었는데 막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경찰이 질문하자 런은 부모님과 17살 형 제이미와 함께 그 집에 산다고 했어요.
아빠는 형과 함께 오리건에 가 있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죠. 런은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져 대기 중인 경찰차로 끌려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갔어요. 강아지 산책 중 피 묻은 하키 가방을 발견했던 글렌 반 노드스트랜드는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러를 데려왔어요. 글렌은 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안을 끌려다니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 소녀는 신발도 신지 않았고 아직 파자마 차림인 것 같았어요. 성인 없이 신문을 받은 후 경찰은 러가 범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판단하고 그를 친척에게 맡겼어요. 한편 경찰은 가방 속 시체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그건 러의 엄마, 51살 오르소랴 가레 시체였어요. 러는 엄마의 끔찍한 살인 사건을 자신이 용의자로 몰리면서 알게 됐죠. 오르소랴의 시체를 법의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목이 잘린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몸통, 목, 팔에 58군데나 찔렸고 손바닥과 손가락에는 방어흔도 있었어요. 시의 검시관은 나중에 그녀의 사망이 목에 입은 날카로운 상처로 인한 타살이라고 밝혔어요. Our lives will not be the same neither. Because every time I would come out, I would hear her or the dog barking. She was a very happy woman, always smiling, always joking. And loved life. Yeah. She loved life, really. Yeah. 살인의 잔혹한 성격과 시체가 버려진 엉성한 방식, DNA 증거의 흔적을 남긴 점은 이게 충동적인 범죄라는 걸 강하게 시사했어요. 공격 자체의 순수한 격렬함은 전형적인 과잉 살해 사례로 낯선 사람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개인적인 분노의 수준을 보여줬다고 의사이자 검시관인 마이클 보든 박사가 조사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지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아들은 제외됐는데 오르솔랴의 남편과 큰아들은 그녀가 살해당할 때 둘 다 오리건에서 17살 제이미를 위해 잠재적인 대학들을 알아보러 마을 밖에 나가 있었어. 근데 이게 그들이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야. 75번개 있는 포레스트 힐스 집에 사는 사람들이 경찰한테 끔찍한 새 증거를 줬거든. 오르솔랴 집에서 멀지 않은 집에 설치된 네스트 홈 감시 카메라에서 4월 16일 새벽 4시 30분쯤 포레스트 힐스 어두운 거리를 큰 가방을 끌고 가는 수상한 그림자 같은 인물을 찍었대. 그 가방 안에는 형사들이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아마도 오르솔랴 가알의 토막난 시체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 가방을 끌고 간 미스터리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Her body was found in a duffel bag not far from her Forest Hills home. CBS 2's Elijah Westbrook has a reaction and more on the investigation. I got the goosebumps. For some neighbors, there's just no other way to describe it. Feels like something out of TV. It's just really, it's rough. Sadness looms over this Forest Hills neighborhood following the death of 51-year-old Orsalia Gal, a wife and mom of 2 sons found dead on Metropolitan Avenue near the Jackie Robinson Parkway. Out of all places, a duffel bag, according to police. It's scary, and I don't understand how somebody can do this. Police say a man walking his dog spotted the duffel bag on the side of the roadway Saturday morning shortly after 8 o'clock. The scenic and well-groomed street Gall lived on with her family not far from where she was found dead is now the location of a crime scene. Police tape still surrounds the entrance to her home, and flowers placed by those she knew sit on a tree out on the sidewalk. The disturbing death leaving some with more questions than answers. You keep reliving the sequence of events as how did this happen. So it's actually quite strange. The more it goes on, the more it's lik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just keeps making it worse. And why someone would do this still remains a mystery at this hour. Police continue to look for the person responsible for killing Gall. 오르솔랴 가알은 거의 10년 동안 포레스트 힐스에서 남편 하워드 클라인과 아들 러 제이미와 함께 살았어. 헝가리 태생인 오르솔랴는 1994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하워드를 만났지. 당시 23살이었던 오르솔랴는 부다페스트 경영대학에서 국제경영과 비즈니스 공부를 막 끝낸 상태였고 25살 하워드는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금융 석사 과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어. 몇 주 동안 둘은 러브레터를 주고받다가 태국에서 같이 휴가를 보냈어. 하워드가 뉴욕으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할 때 그는 오르솔야를 초대했고 그녀는 그 후로 떠나지 않았지. 하워드는 나중에 성공적인 부티크 자본시장 자문회사를 세웠고 오르솔야는 맨해튼에서 몇 년 일하다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커리어를 잠시 멈췄어. 2012년 8월 2일 그 가족은 포레스트 힐스에 있는 방 5개짜리 집으로 이사했어. 친구와 가족들은 오르솔야를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어. 사교적이고 엄청 친절하다고 사람들이 말했지. 항상 웃고 농담하고 대화나 웃음을 나눌 준비가 된 사람이었대. 여행을 정말 좋아했는데 오르솔야의 페이스북 프로필은 파리, 중국, 도쿄로 가족여행 간 사진들로 넘쳐났어. 하지만 친구들 말로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아들들이었대. 그녀는 그들에게 세심하고 사랑이 많았어. 겉으로 보기엔 적어도 오르솔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엄마의 완벽한 모습이었지.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 경찰이 언론에서 오르솔야의 남편과 아들이 용의선상에 있다고 확인했을 때 모두의 시선이 남편 하워드에게 쏠렸어. 하워드 클라인은 오르솔야가 살해당할 때 큰아들 제이미와 함께 나라 반대편에 있었는데 제이미의 곧 다가올 졸업을 앞두고 잠재적인 대학들을 보러 갔었다고 하더라고. 4월 15일 금요일 아침 하워드는 트위터에 오리건 시간으로 4월 16일 새벽 1시 36분에 포틀랜드에 도착했다고 올렸어. 그리고 또 다른 트윗, 지금은 삭제된 거지만 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썼었지. 이른 비행기는 그날 새벽 하워드가 아내 전화로 받은 끔찍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 같았어. 그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 몇 년 전 포레스트 힐스의 오스틴 스트리트 근처에 살고 있을 때 아내가 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돌아왔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일 거예요. 그 직후에 하워드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의 토막난 시체가 포레스트 파크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그 사이에 그가 포스트 신문에 말한 바에 따르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했어. Huh? Who are you? New York Post.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No, seriously,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photographing me? Why are This you is my photographing job. me? You're not taking my credentials. Yeah, I want to see your credentials. I want to take pictures of your You can credentials. see my credentials. Yeah, no, I want to take pictures of. Okay. Okay. No, what are you doing? no,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You can't touch me. Why are you invading my If you privacy? touch me, Why are you I'm invading gonna my call the privacy? police. Okay. If you touch me, I'm gonna Okay. call the Can I- police. I'd like to know your name. My I'd name like to is know your Robert. 이제 하워드의 모든 행동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됐어. 낸시 그레이스를 포함한 사회평론가들이 그의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 그들은 독특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 그리고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아내의 전화 메시지에 대해서는 존 베넷 램지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녀는 나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들린 진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살인범이 문자를 보내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그에게 불리한 점은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오르솔야는 범인을 알고 있었거나 그 사람이 집에 있는 바비큐 그릴에 숨겨져 있는 여분의 열쇠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범인은 몇 시간 동안 집 안에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범인이 오르솔야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야. 심지어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오르솔야는 전에 남편이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산책 갔다가 실종됐다고 했거든. 하워드가 2020년 5월 29일 아침 7시 21분쯤 911에 전화해서 아내가 사라졌다고 신고했는데 30분 뒤에 다시 전화해서 찾았다고 했어. 이 사건은 2004년에 있었던 비슷하고 이상한 일과 겹치는데 그때도 하워드가 10개월 된 아들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었거든.
한편 경찰은 오르솔야가 그날 밤 갔던 곳들의 전화 기록, 감시 영상, 영수증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 행적을 알아내려고 했어. 오르솔야는 4월 15일 금요일에 이웃들한테 그날 저녁 맨해튼에 가서 링컨 센터에서 친구들과 오페라를 볼 거라고 했었지. 근데 그녀의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이야기가 달랐어. 오르솔야는 살해당한 날 밤에 3명의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그중 1명이랑 링컨 센터 콘서트에 같이 갔었고, 지금 그 3명 모두 조사를 받고 있어. 그날 밤 11시쯤 오르솔야는 포레스트 힐스 지역으로 돌아왔어. 기차 타고 혼자 집에 온 거지. 그리고 나서 포레스트 힐 스테이션 하우스에 들렀는데 거긴 그녀가 밤에 나갔다가 술이나 밥 먹으러 자주 가던 곳이야. 그녀는 매니저인 게이브 바라스랑 친했거든. 경찰은 오르솔야가 새벽 12시 20분쯤 집에 도착했다고 보고 있어. 공격자는 그 직후, 그러니까 새벽 12시 40분 전에 들어온 거야. 새벽 4시 30분쯤엔 범인이 오르솔야의 시체를 그녀 아들의 하키 가방에 넣어서 끌고 갔고, 그리고 그 범인 말이야, 오르솔야의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가 단서를 줬어. 그 메모에는 그냥 새로운 핸디맨 찾아라고 적혀 있었거든. 오르솔야가 살해당한 날 밤 연락했던 3남자 중 1명은 지난 2년간 주노카 지하에서 자비를 하던 사람이었어. 그 남자는 44살 데이비드 보놀라라는 놈인데 자칭 난방 및 에어컨 수리공이야. 보놀라는 결혼해서 애가 둘 있는 남자였는데 21년 전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했고, 소셜미디어 보면 영화 감독 지망생이자 뉴욕 인테리어 디자인 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더라. 오르솔야 갈이 살해당할 때쯤 보놀라는 아내와 아이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근처 리치먼드 힐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 그의 114번가 집 근처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그를 밤늦게까지 기타 치고 다니는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했고, 어두워지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동네 세븐일레븐에서 정크푸드 사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하더라. 경찰은 오르솔야의 전화 메시지를 보고 금방 알아챘어. 주노 스트리트 집에서 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오르솔야와 보놀라 사이가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걸. 보놀라는 2019년 4월에 오르솔야가 과테말라에서 찍은 페이스북 사진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어. 오르솔야 갈 살인사건. 거리와 건축물, 풍경, 거대한 화산,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 하트 이모티콘이 이어졌다고 비놀로는 썼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사랑에 빠진 눈빛. 대충 너의 사랑스러운 눈빛 정도로 번역되겠네. 그녀의 상황을 생각하면 오르솔야가 보놀라의 댓글을 좋아했을 거라고 상상하기 힘들어. 하지만 이건 보놀라의 타락한 행동의 시작에 불과했지. 보놀라 집 건너편 꽃가게 주인인 마틴 칼릭스토는 보놀라가 매일 밤 가게에 들러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다고 했어. 보놀라는 오르솔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대. 근데 칼릭스토는 지난 12개월 동안 보놀라를 못 봤다고 하더라. 한편 경찰은 오르솔야가 2022년 4월 초에 보놀라와 관계를 끝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녀가 살해당하기 몇 주 전이야. 그때부터 보놀라는 경찰 레이더에 잡혔던 거지. 아마 그의 괴롭힘 이력도 그를 스토커에서 살인자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주목하게 했을 거야. 21살 올리와 피쿨린스키는 포레스트 힐스의 스타벅스에서 3년간 바리스타로 일했는데 거기서 보놀라가 단골이었대. 그녀 말로는 보놀라가 좀 소름 끼쳤다고 사람들을 스토킹했거든. 다들 그가 이상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 44살인 그놈은 일주일에 몇 번씩 오스틴 스트리트 스타벅스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걸 뻔히 쳐다보면서 외모에 대해 품평하고 작업 걸고 팁통에 러브노트를 남겼다고 해. 심지어 2명한테 청혼할 정도로 망상에 빠져 있었대.
직원 몇 명이 경찰을 불렀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보놀라가 경찰 오기 전에 그냥 나가버렸어. 하지만 유튜브에 대한 그의 열정이 보놀라의 깊은 생각과 욕망을 제대로 드러내줬어. 두 가지 주제가 눈에 띄었는데 유혹과 폭력이야. 보놀라는 자기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지만 콘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수집하는 데 썼어. 수천 개의 영상을 모아서 엄청난 플레이리스트로 정리해 놨더라. 한 플레이리스트에는 지역 폭력 범죄, 강간, 살인, 총격에 관한 로컬 뉴스 보도가 750개나 있었는데 아마 반복해서 틀어놓고 연구한 것 같아. 그 다음엔 섹스와 여자에 관한 영상들이 있었는데 대충 여자를 꼬시는 단순한 팁이나 유혹 방법 같은 거였어. 한 플레이리스트엔 200개가 넘는 영상이 있었는데 다 여자들이 미치도록 끌리는 마인드셋 만드는 법 같은 비슷한 내용이야. 결론적으로 보놀라는 강박적인 공상계에 심각한 스토커 기질이 있고 데이트에 대한 어린애 수준의 이해와 폭력 범죄에 대한 집착이 있는 놈이었던 거지. 경찰이 이 사건에 용의자가 없다고 했을 때 사실 그들은 보놀라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어. 살인 당일 아침 6시 5분에 보놀라의 리치먼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114번가 감시 카메라가 왼손에 하얀 붕대를 대충 감은 보놀라를 찍었거든. 그날 늦게 보놀라는 손에 생긴 상처 때문에 CTMD에 갔는데 의사들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벨뷰 병원으로 보냈대. 경찰은 며칠간 쓰레기가 수거되길 기다렸어. 수색영장 없이 쓰레기를 뒤지고 싶었던 거지. 그 쓰레기가 보놀라의 몰락을 가져왔어. 그의 쓰레기 더미에서 피 묻은 갈색 부츠를 찾았는데 보놀라가 오르솔야를 거의 60번 찔렀을 때 신었던 거로 보이고 피 묻은 티셔츠와 피 묻은 붕대도 있었어. 4월 19일 수요일 NYPD 형사들이 동네로 돌아와서 데이비드 보놀라를 찾았는데 그가 먼저 그들을 봤다고 하더라. 보놀라가 순찰차에 다가가서 저 찾으시는 것 같네요라고 했대. 경찰은 바로 그를 NYPD 112 지구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가 오르솔야갈 살인에 대해 놀랄 만큼 솔직하게 자백했어. 베이글 먹으면서 잠깐 멈췄다가 검찰을 위해 비디오로 한 번 더 자백을 반복했지. 보놀라는 경찰한테 자기가 오르솔야와 2년간 켜졌다, 꺼졌다 하는 관계였다고 했어. 최근에 오르솔야가 또 관계를 끝냈고 보놀라는 4월 16일 새벽에 화해하려고 그녀 집에 갔던 거야. 근데 대화가 과열됐고 오르솔야가 아들러가 깰까봐 보놀라를 지하실로 데려갔대. 말다툼이 더 커지면서 보놀라가 분노에 차서 칼을 집어 그녀 목을 베고 반복해서 찔렀다고 했어. 그리고 아들이 엄마의 시체를 발견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시체를 아들 하키 가방에 넣고 결국 포레스트 파크 밖에 버렸다고. 보놀라는 오르솔야 남편한테 나머지 가족도 죽이겠다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인정했어. 근데 보놀라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어. 예를 들어 싸움이 시작됐을 때 이미 오르솔야에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지하실에서 데이비드 보놀라는 자백을 수정했어. 그는 오르솔야가 자신에게 HIV를 옮겼다고 알아챈 뒤 그녀 집에 갔다고 했는데 그녀가 여러 불륜을 통해 감염된 성병이라고 했대. 그녀가 최근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그를 만날 계획을 세웠는데 보놀라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어. 오르솔야가 칼을 들고 집에서 나가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그가 칼을 빼앗아서 그녀 목을 베었다고 했대. 하지만 그 부위에서 발견된 적은 양의 피는 이 주장을 의심하게 하고 지하실에서 발견된 엄청난 피는 보놀라의 첫 번째 진술을 뒷받침해줘. 계획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첫 번째 진술을 부정하고 싶었겠지. 4월 20일 데이비드 보놀라는 2급 살인, 1급 증거인멸, 4급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어. 2번이나 살인을 자백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유죄가 되면 25년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어.
지검장 멜린다 카츠는 이 잔혹한 살인이 20대 아이를 엄마 없이 만들고 온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고 했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가 계속되면서 보놀라나 오르솔랴의 HIV 상태나 범행 동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 근데 그건 추측하기 어렵지 않아. 그가 첫 자백에서 말했잖아. 오르솔랴가 다른 남자를 만날 계획을 세웠고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편 여론에서는 오르솔랴 갈이 그녀의 불륜이나 남자 보는 안목 때문에 자신의 끔찍한 죽음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아니면 완전히 책임이 있다고 계속 비난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지. 가족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NYPD에서 은퇴한 형사이자 지금 브루클린 존 제이 칼리지 교수인 조셉 지아칼로는 미디어와 대중이 오르솔랴 가를 욕보이는 걸 공개적으로 비판했어. 지아칼론이 말했지. 제가 많이 읽은 것은 피해자 탓입니다. 그녀는 추가적인 결혼 생활에 휘말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지만 살인은 결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르솔랴의 추모식에서 그녀의 큰아들 제이미는 그와 그의 남동생 러를 대변하며 어머니가 우리의 행복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가 우리를 키우느라 쏟은 모든 노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행복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 아래에 너희 생각도 댓글로 남겨줘.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해. 알림벨도 눌러놓으면 우리가 새로운 충격적인 사건을 공개할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어. 만약 너희가 더 다뤄줬으면 하는 사건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지원해줘서 고맙고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해.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잘 지내고 눈 크게 뜨고 다녀. 어둠 속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